우리 우주는 방대한 수의 다양한 종류의 천체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 중에는 소행성이나 자유부유행성처럼 사람들의 눈을 피해 교묘하게 모습을 감추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또 그 반대로 자신의 경이로운 크기를 과시하는 천체도 있죠. 여러분 안녕하세요. 거대한 것을 보는 것을 좋아하신다면 그대로 계속 시청해주세요. 오늘은 우주에서 가장 큰 은하와 그 특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은하란 무엇인가? 몇몇 별들이 우주 파티에 참석했다고 해서 그것을 다 은하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은하는 항성, 성단, 블랙홀, 행성, 가스, 먼지, 소행성, 암흑물질로 이루어진 시스템 전체를 말하는데요. 은하를 구성하는 모든 천체는 서로 중력에 의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 우주의 집 한 채 안에 수십억에서 수조 개의 항성이나 행성 등의 천체가 모여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래된 은하든지 젊은 은하든지 은하에서는 지루할 틈이 없습니다. 거기선 중요도는 다르지만 항상 여러 가지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별들이 매일 태어나기도 하고 또 매일 죽어가기도 합니다. 또한 소행성과 행성의 충돌로 인해 블랙홀이 먼지와 가스를 대량으로 삼키는 일도 생깁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끊임없이 움직이고 있는 것이죠. 이러한 역동적인 과정을 시각화하면 은하는 먹이를 먹고 성장하고 진화하는 생명체와 같습니다. 우주가 멋진 것은 여러 다양한 은하가 있기 때문인데요. 마치 하나하나의 은하가 다른 친구들보다 눈에 띄고 싶어하는 듯합니다. 거대한 은하 중 가장 흔한 것이 나선 은하, 타원 은하, 그리고 불규칙 은하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나선 은하로 은하의 소용돌이를 이루는 팔의 하나입니다. 나선형 은하의 겉모습은 아주 매력적이고 어두운 우주의 천공에 빛나는 달팽이 껍질 같습니다. 타원 은하는 아름다운 면에서는 나선 은하에 약간 뒤떨어지는데요. 이 빛나는 팬케이크는 거의 원형이거나 상당히 늘어난 타원형입니다. 미국 천문학자 에드윈 허블은 타원 은하를 조기형 은하라고 생각했습니다. 허블은 타원 은하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나선 은하로 진화할 것이라고 추측했던 것이죠. 하지만 현대 천체 물리학자들은 이 견해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진화 과정에서 그 반대로 나선 은하가 타원 은하로 변화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걸 검증해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수십억 년 정도만 더 살아서 우리 은하가 어떻게 생겼는지 확인하면 되죠. 반면 불규칙 은하는 변덕스러운 재치꾼 같습니다. 이 은하는 그 내부에서 발생하는 중력의 작용에 의해 모양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각각의 은하가 유일무이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재미있을 수 있습니다. 은하 크기. 사물은 비교를 통해 밝혀집니다. 어떤 물체의 크고 작은 것을 판단하려면 다른 것과 비교할 수밖에 없는데요. 은하라고 하면 바로 연상되는 것이 눈부신 빛과 그 거대한 크기입니다. 이는 사실 말 그대로 엄청나게 커서 때로는 그 크기를 상상하기조차 어려울 때가 있는데요. 하지만 여러 은하를 비교해보면 우주에는 귀여운 꼬마와 엄청나게 큰 거인이 살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의 고향은 우리 은하입니다. 오랫동안 이 은하는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은하로 여겨져 왔는데요. 이는 당연한 것으로 어쨌든 우리 은하계의 직경은 10만 광년이 조금 넘기 때문입니다. 즉 빛이 은하계 끝에서 반대 끝으로 이동하는 데에만 10만 년이 걸린다는 뜻이죠. 가장 빠른 우주선이라도 그 거리를 이동하려면 영원과 같은 시간을 달리는 것입니다. 가장 적게 잡아도 우리 은하에는 1000억 개에서 4000억 개의 별이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는 적은 것일까요? 아니면 많은 것일까요? 실제로 이는 은하로서는 상당한 크기로 특히 세그웨이2와 같은 은하와 비교하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 작은 세그웨이2 은하는 2007년에 발견되었습니다. 유에소 타원 은하는 양자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알려진 은하 중에서는 가장 작은 것으로 여겨집니다. 추산으로는 세그웨이2에는 금속량이 낮은 오래된 별이 수천 개나 있는데
이 은하가 고령이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세그웨이2의 빛의 세기는 우리 은하의 200억 분의 1이며 그 직경은 220광년이 조금 넘습니다. 즉, 세그웨이2와 우리 은하를 나열하면 우리 은하는 바로 거인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주의 스케일로 보면 우리 은하는 그다지 크지 않습니다. 몬스터급 은하와 비교하면 아주 모래알 같죠. 그렇다면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은하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최대 은하 랭킹. 만약 우주에서 가장 큰 은하를 가리는 콘테스트가 개최된다면 챔피언 왕관의 주인은 계속 바뀌게 될 것입니다. 기술의 진보와 망원경의 개량 덕분에 천체 물리학자들은 계속 새로운 은하를 발견해내고 있는데요. 이들이 3C348, 일명 헤라클레스 A 은하를 발견했을 때 얼마나 놀랐을까요? 대략적으로 산출해도 이 은하의 길이는 12만 5천 광년입니다. 그리고 3C348의 중심에 있는 블랙홀은 우리 은하의 블랙홀보다 약 1000배의 질량을 갖고 있습니다. 이 블랙홀은 주위의 물질을 엄청난 기세로 삼키기 때문에 광속에 육박하는 경이로운 속도로 기체와 액체의 우주 공간으로 방출시키는 제트 현상이 일어납니다. 자, 이번에는 누가 꼬마처럼 되어버렸을까요? 하지만 IC1101 은하와 비교하면 헤라클레스 A는 보디빌더 앞에선 빼빼 마른 청소년 같습니다. 오랫동안 IC1101은 보이는 우주에서 가장 거대한 은하로 여겨져 왔는데요. 이 은하는 천여 자리에 있으며 태양으로부터 약 10억 광년 떨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거대해진 건 우주적인 카니발리즘과 끝없는 식욕 덕분입니다. 눈앞에 있는 걸 아무거나 먹어치우다 보면 이렇게 살이 찌는 게 당연하죠. IC1101의 크기는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우리 은하와 비교해 볼까요? IC1101의 직경은 약 400만 광년으로 둘러싸인 가스 헬로를 포함하면 600만 광년이 됩니다. 과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이 은하에는 100조 개의 별이 있다고 하는데요. 즉, 우리 은하계의 60배 크기라는 것입니다. 그 질량은 우리 은하의 20배입니다. 왠지 초라한 기분이 들지 않나요? 이제 엄청나게 거대한 이웃들에게 둘러싸여 있는 불쌍한 세그웨이2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IC1101과 같은 거대 은하조차도 가장 큰 은하상은 UGC 9555에 넘겨줘야 했습니다. 이 전파 은하의 직경은 800만 광년에 달합니다. 이 몬스터 은하의 질량을 특정하는 건 상당히 어렵고요. 이 은하에는 수조 개의 별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UGC 9555를 발견한 것은 국제적인 천체 물리학자 그룹으로 현재에도 그 조사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처럼 큰 크기라도 가장 가까운 라이벌인 3C326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이 전파 은하의 길이는 1500만 광년으로 뱀자리에 위치해 있고요. 특징은 그 전파의 형태가 이중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은하도 열심히 연구되어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조만간 놀라운 발견이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가장 크다고 여겨지는 은하는 무엇인가? 알키오네우스를 본 적이 없다면 거대한 은하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은하는 3C326 은하를 누르고 이 랭킹의 1위 자리를 말 그대로 한 끗 차이로 따내는데요. 알키오네우스가 발견된 것은 2022년. 라이덴 천문대 연구생 마르틴 오웨이 연구팀은 저주파 전파 간섭계를 이용해 간섭법에 의한 북천 전파 관측 데이터를 입수해 3가지 구성 요소로 이루어진 거대한 전파 구조를 보았습니다. 연구자들이 본 것은 이런 유형의 은하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른바 전파로브였습니다. 이건 그 은하의 중심에 초대 질량 블랙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키오네우스 블랙홀은 무려 태양의 4억 배 무게입니다. 이 붉은 빛이 도는 전파로브를 볼 수 있었던 것은 로퍼라는 최신 장치 덕분인데요. 로퍼는 전파망원경 네트워크로 유럽 여러 나라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발견된 은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거대한 것으로 판명되었죠. 이런 건 지금까지 과학자들이 본 적이 없는 은하였습니다. 그 길이는 1600만 광년 이상으로 우리 은하의 160배 크기입니다.
이 스케일을 실감하시려면 개미와 코끼리가 나란히 서 있는 것을 상상해 보세요. 개미가 우리 은하이고 코끼리가 알키오네우스입니다. 자, 알키오네우스의 지름이 세그웨이2의 72,000배라면 작디 작은 세그웨이2는 무엇으로 보일까요? 세포일까요? 아니면 원자? 이 철학적인 질문으로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현대 전파망원경과 우주망원경 덕분에 우주의 어둠 속을 더 멀리 그리고 더 많은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알키오네우스보다 큰 은하가 발견된다고 해도 우리에게 그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 은하는 어느 정도의 크기일까 라고 질문하셔도 지금은 답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은하가 발견되면 반드시 새로운 영상으로 알려드릴게요. 그럼 오늘은 이만 헤어질 시간입니다. 저희와 우주여행을 함께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우주 규모의 거인들에 비해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알아봤지만 너무 서글픈 기분이 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각각 어떤 면에서는 위대한 존재니까요. 그럼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